네, 주말 내 내린 많은 비로 인해서요, 전국 여기저기서 비 피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지역인 경북 예천에서도 전례 없는 산사태가 발생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장에 나갔던 박준엽 기자가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네. 무겁습니다.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어제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예천군에 제가 잠시 갔다 왔었는데요. 네. 사건 발생은 15일에 났기 때문에 하루 뒤에 제가 가서 수습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조나 이렇게 피해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경북 지역에 그 좀 넓은 범위의 피해가 지금 많이 산골을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예천군에 효자면 백이나 아니면 뭐 백성리, 해자면 백성리, 그리고 뭐 도천리, 뭐 감천면, 오늘 대통령께서도 방문했던 뭐 감천면 별방리, 진평리 이런 데가 있고, 문경, 봉화, 영주 이렇게 되게 넓은 지역이거든요. 네. 피해가 사망이 19분, 경북 안에서만. 그리고 실종되신 분이 8분, 부상 17분. 그리고 제가 갔던 예천만 치면은 9분인데, 이 백성리라는 곳이 예천에서 돌아가신 분 중에 피해가 또 집중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망을 4분이 했고, 지금도 수색하고 있는 그 실종자 1분이 계시고, 네. 이런 상태입니다. 아유,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산사태가 일어난 후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현장 상황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네. 15일 당일에 새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피해 지역들이 산사태가 일어난 시각이 저마다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갔던 백성리 같은 경우에는 새벽 5시 16분께부터 이제 산사태가 최초 제보가 되고 이렇게 산사태가 벌어졌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그때 이후에 제가 들어가서 그 상태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이게 또 백성리가 자연부랑 4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만든 마을인데, 네. 자연부랑 4개 중에 산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지역, 가장 위에 있는 그 지역이 상백이라고 하거든요. 상백인데, 그 상백 지역에 피해가 집중이 됐어요. 거기가 14가구가 있는데, 14가구 중에 거기서 사망자가 4분이 다 나오셨고, 그리고 실종 1분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 상백에 살으셨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갑자기 막 이렇게 엄청 큰 산울림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어떻게 손을 쓸 시간도 없이 그 토사가 밀려 내려오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그 증언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그 전날부터 사실 예천군이나 이런 데 대피를 하라고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지만 안내를 전달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방문했던 그 지역 백성리 같은 경우에는 전례가 없었어요. 그런 산사태가 일어난 적이 한평생 60살 넘으신 그 노인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산사태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 그래서 아마 정작 거기 지역에 사는 주민분들도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감도 못 잡은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만 봐도 굉장히 참혹하고도 네. 끔찍한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네네.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전례가 없는 산사태라는 네네. 표현을 쓰잖아요. 네. 어느 정도의 산사태가 일어난 겁니까? 강우량을 보면은, 그러니까 강우량 집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적 강우량을 이렇게 보던데, 이게 주민이 하는 말이 보면 비가 많이 오더라도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안 오고 적당하게 왔으면 이렇게 비가 예전에 마을이 천을 메꿔 가지고 그걸 길을 만든 그런 복개 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복개 도로가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복개 도로를 중심으로 양방향에 복개도로 가운데에 있으면 양방향에 양옆에 이제 민가가 이렇게 포진해 있는 구조고, 그리고 상류로 갈수록 산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고도가 높아지는 그런 구조라서 이게 물이 좀 고이고 하면은 그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갔다고 해요. 이번에도 산사태가 그 도로를 따라서 확 쏟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에서 약간만 좀 더 떨어진 곳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아니면 가옥 같은 것들은 그나마 뭐 귀퉁이 정도 쓸리고 그래도 파괴는 많이 됐어요. 근데 귀퉁이 정도 쓸리고 인명 피해가 그 안에 계셨던 분은 없고 뭐 이런 경우인데 그 경로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대피하던 사람들까지 이렇게 아하. 그 쓸려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난 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막 수습 단계에서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막 분석이 되고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복개 도로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 위에 뭐 헬기장이 있다. 헬기장이 뭐 그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주민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그 조성하면서 뭐 이렇게 토사 같은 것들이 꽤나 있는 상태였다. 근데 그거는 그 주민마다 설명하는 게 조금 달라서 그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렇게 그 경작지를 그 만들면서 원래 저기 좀 그 뭔가 그 자연 식목들이 막 뿌리 깊게 있었으면은 조금 더 단단했을 그렇죠. 토양들이 네. 그게 좀 덜해진 그런 면도 있고 또 뭐 그 마사토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토양 자체가 약간 떠내려가기 쉬운 그런 재질이다. 그런 설명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러니까 원인은 앞으로 계속 따져봐야겠지만 여하튼 제일 가장 지금 누가 봐도 정확한 것은 기후 위기.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이번에 그 누적 강우량만 봤을 때 한 200에서 300 정도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200에서 300 정도, 300mm 정도가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연 평균 연내 내리는 그 강우량의 거의 막 6분의 1 수준의 한 이틀 사이에 집중됐다라는 거거든요. 네, 제가 오는 길에 봤던 뉴스에는요, 그보다 더 늘어가지고 지난 닷새 동안 평균 400에서 500mm가 왔대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장마철에 한 달 동안 내리는 총 강수량이 한 360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장마철 내내 한 달 동안 오는 비가 닷새 동안 그 이상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방금 200, 300 말씀드린 건 이틀. 그런데 4일, 5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400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말씀하기 전에 여하튼 그렇게 강수량이 불균형하게 집중돼서 나오게 된다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왔을 때는 그냥 흘러갔다. 복개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갔다. 수용이 됐다. 그런데 그게 수용이 못할 정도로 한 번에 집중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렇게 증언을 하시더라고. 이게 그 상류에 이렇게 그 약간 공터 이런 데서 이렇게 조금씩 사태가 조금씩 쌓이면서 그게 사태가 이 뚝처럼 또 만들어졌다가 그게 또 넘어가니까 또 좀 무너지고 또 뚝처럼 만들어졌다가 근데 무너져 이게 아예 감당 안 될 정도로 비가 고여버리니까 그게 와르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밑에까지 이렇게 다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확실히 이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은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는 겪어보지 못하는 앞으로 계속 점점 더 겪어보지 못할 수준의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예방도 중요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비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기후 위기가 염려가 아니라 현실이 됐고 일상적으로 매년 대비해야만 하는 그런 현상이 돼버려서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요. 현장 취재를 가셔서 많은 분들 만나셨잖아요. 지금 뭐 굉장히 허탈하고 허망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좀 들으셨습니까? 백성리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많이 되는데 저는 근데 안 좋은 보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실종돼서 아직 못 찾고 있는 한 분이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사실 방송을 좀 많이 탔었던 유명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보도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은 아직 그 아버지 혹은 유족이니까 뭐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에겐 아버지 또는 그 가족들이 아직 그 구조나 생사 확인조차 못 하고 있는 그 시간이 며칠째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신원과 뭐 그런 그러니까 사고 본질과 별로 관련은 없지만 언론사 입장에서는 뭐 이목은 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굳이 쓸 필요가 없다. 별로 안 좋은 보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연들이 뭐 다양한 사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건 제가 이장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예천군이 그러니까 대피 명령까지는 아니지만 대피 안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전날부터 하긴 했어요. 그 전날에 대피 안내를 하고 다음날 새벽에도 안내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장 입장에서도 보니까 이게 좀 심상치 않다라고 해서 그 아까 그 자연부랑 4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이장은 밑에 있는 하백에 살고 있거든요. 상백 쪽이 좀 더 위험할 것 같으니 상백에 전화를 해서 지금 빨리 대피하라 이렇게 일일이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그 전화를 한 할아버지 분이 받고 그 옆집에 알려준다고 이렇게 옆집에 알려주고 전파하고 그 옆집 할머니한테 전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도망가라고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사고를 당하고 그 할아버지의 부인분은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아이고. 뭐 예천만 해도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제가 그 취재 끝나고 바로 문경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그 이주 노동자가 문경에서 그러니까 그 기숙사 안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그 이동하는 찰나에 이렇게 쓸려서 이렇게 급류에 쓸려서 이렇게 저쪽에 한 수십 미터 아래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사망을 하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말로 하기 어려운 정도로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참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함께 이제 연대해서 도움을 주는 또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필요할 텐데요. 근데 이게 심각한 거는 이 비 소식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근데 그 갔던 이야기 중에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시간이 얼마 정도 있을까요? 아니 뭐 시원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이게 토사라는 그 사태라는 게 제가 현장에 가자마자 이거 제가 갈 수 있는 위에까지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그 상백마을을 넘어서까지 위에 갔는데 이게 왜냐하면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현장에서 사태가 추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체크하고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었어요. 제가 그거를 뭐 따로 확인은 그 도라든가 아니면 그 안전관리하는 분들한테 따로 확인 안 해봤는데 아마 뭐 비가 많이 온다 싶으면 또 그걸 감지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위에 갔을 때 가다가 중간에 멈췄거든요. 왜냐면은 토사가 제 이제 그 하반신까지 오더라고요. 발이 빠져요. 발이 빠져서 발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빠진 상태에서 발을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그냥 발을 디딘 다음에 나오려고 하는 데까지도 몇 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산사태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뭐 물처럼 예를 들어서 물이 차 있으면 에어포켓이 생기고 거기에 뭐 떠 있을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키를 넘어서는 그게 덮치면 그냥 그대로 그렇죠.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구조하는 그거 뭐 수색하고 있는 작업들이 위에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상태인가 그게 의문이 한 게 있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건 뭐냐면은 거기 상백마을에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집이 아예 그냥 토사에 쓸려 나와가지고 몇십 미터를 아래로 이렇게 쓸려 나가 버렸는데 그게 좋다. 이게 그러면 거기서 다음에 어차피 평생 거기 살았는데 거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이 무너졌으면 다시 세우면 되는데 이거 다음번에 그러면은 또 이거 안 하는 내년에 안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전례 없는 심각한 상태다. 특히 그분들의 입장에서 심각한 상태다. 뭐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사실 주민들은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조의 잘못이라든가 뭐 행정의 책임이 있다든가 그걸 강하게 얘기하시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 행정이나 뭐 정치에서 아주 책임을 강하게 져야 한다. 그런데 어디 책임을 묻기가 지금 애매한 구조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은 그 안전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뭐 그 산의 하부 지역이 또 책임이 다르고 중부, 뭐 상부 지역 관리와 뭐 어떤 대책 마련 이런 게 책임이 다 다르게 돼 있고 복잡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오늘까지도 나온 뉴스가 홍준표 시장이 뭐 골프 주말 전에 컨트롤 타워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저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다 할 거 다 뭐 이렇게 준비가 다 돼 있고 이렇게 주말에는 홍준표 시장의 뭐 개인 뭐 프라이버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철저한 프라이버시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고라는 게 사고 발생한 다음에 그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고 단계에서
그 수습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그 권한이 있는 그리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 담당자, 그러니까 최고 권한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상황이 있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뭐 24시간 근무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이걸 충분히 조치할 수 있고 그거를 바로바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뭐 실제로 돼 있는 거와 무관하게 그거를 그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지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엄중한 그런 분위기와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골프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렇게 저는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 책임자도 미비하고 그 책임자가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책임은 뭐 장들이 져야 되는 건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경북의 일이니까 뭐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긴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경북 같은 경우에는 뭐 군수, 도지사 그리고 대통령이야 뭐 뭐 외국 나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면 국무총리, 행안부 지금도 장관이 없죠. 그런 라인들이 사실은 책임을 명확하고 그리고 강제력 있는 그런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이번에 대피를 명령을 한 거는 사고가 다 발생하고 발생한 당일에 저녁에 돼서 명령이 나왔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들을 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보도들은 뭐 그러니까 위험 지역이 지정이 안 된 곳에서 벌어졌으니까 위험 지역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그 예방차원에서 일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백성리 마을 사람들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백성리 평생 그런 적 없었다. 그러면 주민들이 뭐 그 권고하고 안내한다고 해서 그냥 주민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대피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피 강제로 하려고 행정안전부가 있고 뭐 군수가 있고 도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 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계속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더 심해질 수 있는 앞으로 계속 방향이기 되겠죠.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맞아요. 비가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그리고 책임이 애매하다고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봐야 될 거지만 분명한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천군만 쳐도 예천군 안에서도 이게 여러 개 면에서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 최초로 사망이나 아니면 실종 사고가 보고되는 면이 그 2시경에 보고가 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게 됐으면은 안에서 그 보고가 된 즉시부터 그러니까 오전 뭐 3시 정도라도 위험지역이 다 있잖아요. 그거 다 대피 명령 내려야죠. 근데 그거 명령 안 내렸어요. 그 다음에 5시 넘어서 이제 제가 갔던 그 백성리 이제 막 그 다음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3시간이란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왜 손 놓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시간차만 두고 봐도 저는 분명한 그 명령을 안 한 라인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 그거는 충분히 져야 한다. 지금 근데 그거를 별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게 책임이 있다라고 느끼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공무원분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책임 소재. 네. 나한테 책임이 올만한가? 그러니까요. 이것부터 먼저 연구하신다는 윤 대통령이 저기 네. 그 해외에 가셨다가 들어와서 여기 예천 오셔가지고 저도 참 이런 뭐라고 워딩을 했지? 여튼 저도 참 그 희한하다고는 이야기 안 하셨고 여튼 참 놀랍다. 이렇게 약간 유체이탈처럼 이렇게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책임 있는 공무원들 문제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냈다고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사실은 최종 책임이 있고 이 정도면 국가 재난이에요. 십수 명이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실종이 되셨는데 수십 명이죠. 그렇게 되셨는데 그런 메시지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체계 정비를 확실하게 하시고 책임을 통감하시면서 체계 정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묘하게도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대통령의 모양새와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홍 시장님이 항상 보면은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대통령실 앉아있는 사람 정치 잘 몰라. 이런 식으로 디스를 해오시면서 차별점을 두려고 했는데 이번만큼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뭐 장이 간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 이런 어떤 근저의 의식들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서두에 강변의 변론에서 얘기했지만은 지금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감이고 연대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관심을 가져가고 있고 염려하고 있구나. 이 고통을 함께
감당하고 있구나. 그걸 이제 느끼기를 원하는 건데 전혀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 것에서 그런 책임지고 사실 정치인이 올바른 메시지 던지고 책임지겠다고 하면 정말 누가 이거 법적으로 소송 걸고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길 바라는 그러니까 그 메시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 밑에 있는 그렇죠. 공무원들이 좀 더 그 촉각을 곤두세워서 약간 자기가 역량을 발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계속 길어지지만 하지만 정말 그 책임자가 대구시에서 막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이건 가정입니다. 홍 시장이 지금 골프 치러 가서 없다. 이것도 가정입니다. 없는데 그럼 그 밑에 누가 그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못 내립니다. 이건 그 장이 없는데 그래서 혹시 그러면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즉 장이 내가 없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권한 이런 걸 발동하라 하고 이렇게 잠시 그렇게 해놓으면은 또 있지만 그것도 다른 문제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장이 책임지고 그 어떤 통화를 한다라는 메시지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전하게 하고 있으니까 내 말을 따라주시라. 그래야지 주민도 따릅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대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걸 유의해 주시고 그 안전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자체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비 내릴 때 같이 손 걷고 발 걷고 해서 물바가지 퍼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 전달. 뭔가 장이 있는 곳에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집중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장이 직접 챙긴다? 그럼 공무원들이 직접 신경을 쓰는 거고 장이 그냥 위임한다? 그러면 좀 후순위로 밀어도 되는 일처럼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장이 할 일이 유일한 게 관리와 메시지, 지시, 방향 유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 재난 그러니까 작년부터도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런 데서 공통점이 그 사람이 안 보인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쩌다 정치가 이렇게 되는지. 사실 해야 될 일은 그게 전부인데 함께 맞습니다.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그래요. 자, 지금 연달아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고 아직까지도 일기예보를 보니까요. 지금까지 왔던 비가 한 번 더 올 거라는 그런 비관적인 예보도 있고요. 그렇던데 요 며칠간 방심하지 마시고 나는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그런 방심은 지금 시국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모두가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좀 더 챙겨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돼가지고요. 오늘 방송 여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 잘 마무리해 주시는 박준영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